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미슐랭의 최고 평가원인 제임스 앤더슨이 뉴욕의 허름한 골목길 한국 식당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만 평가해온 그가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이 된 걸까요? 도대체 그 작은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세련된 레스토랑들 사이에서 나는 오늘도 새로운 미슐랭 후보 레스토랑을 평가하러 나섰다. 내 이름은 제임스 앤더슨. 미슐랭 평가원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최고의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사람이다. 프랑스의 정통 미식, 일본의 정교한 가이세키 요리, 이탈리아의 화려한 파스타, 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글로 남겨왔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요즘 나는 음식이 점점 숫자와 평가 기준으로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미국 시카고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음식과는 그리 깊은 인연이 없었다. 우리 집에서는 식사가 단순한 영양 공급원에 불과했다. 바쁜 부모님은 패스트푸드나 간편한 가정식을 주로 선호했고 우리는 함께 식사 시간을 즐긴 적이 드물었다. 식사보다는 일이 우선이었고 정성을 들여 요리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며 나는 요리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뉴욕에서 요리학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미식이라는 개념을 접했다. 나는 미슐랭 스타 셰프들에게 훈련받으며 완벽한 맛과 정확한 조리법이 최고의 음식이라고 배웠다. 재료의 신선도, 플레이팅의 미적 감각, 요리 과정의 정교함, 내 세계에서 음식은 감정보다는 과학이었다.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평가원이 된 지 몇 년이 지나자 나는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혔다. 더 이상 음식에서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레스토랑에 앉아 화려한 요리를 앞에 두고도 내 머릿속에서는 숫자와 기준만 떠올랐다. 이 음식의 소금 농도는 적절한가? 소스의 텍스처는 완벽한가? 하지만 정작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다고 느낀 적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기계적인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나는 뉴욕의 유명한 한식 레스토랑을 평가하러 갔다가 우연히 한 골목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고급 레스토랑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낡고 허름한 작은 식당이 눈에 띄었다. 창문에는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같은 한글 메뉴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오래된 간판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곳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나는 세련되고 정교한 요리를 평가해온 사람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뭔가에 이끌리듯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공간 안에는 한국인 손님 몇 명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고 직원이라고는 홀을 돌며 손님을 챙기는 중년 남자 한 명뿐이었다. 나는 뒷자리 구석에 앉아 낡은 메뉴판을 훑었다. 이런 곳이 정말 맛있을까? 고급 레스토랑들과 달리 여기는 특별한 인테리어나 고급 식기가 없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의 집에 초대된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고민 끝에 순두부찌개를 주문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내 앞에 놓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숟갈을 떠먹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이 멈췄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입 안에서 퍼지는 부드러운 순두부, 깊고 진한 국물, 그리고 따뜻한 온기. 완벽한 플레이팅도 화려한 재료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그릇을 비울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먹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그 감각은 작은 종이컵 하나로 인해 더욱 선명해졌다. 식당 주인은 계산을 마친 내게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넸다. 추운데 이거나 마시고 가요. 나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이 작은 정칭, 작은 종이컵 하나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음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뉴욕의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만족감이 그 허름한 한국 식당에서 왔다니. 도대체 무엇이 나를 그렇게 감동하게 만든 걸까? 며칠 동안 나는 계속해서 그날의 경험을 떠올렸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에 가봐야겠다. 나는 수많은 나라를 돌며 미식을 경험했지만 정작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한 적이 없었다. 유명한 한식당에서 비빔밥이나 불고기를 먹어본 적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국 음식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작은 식당에서 느꼈던 정칭이라는 감정의 정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한독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서울, 그 첫 인상.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한국이 얼마나 정돈되고 효율적인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다.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가는 과정이 이렇게 편리할 줄이야. 짐을 찾고 환전을 하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 동안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도심으로 들어서자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네온사인이 가득한 거리,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가 나를 압도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태도였다. 공항에서 길을 찾느라 헤매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다. 뉴욕에서는 거의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디 가세요? 아, 명동에 가려는데요. 아, 저도 그쪽 가는 길인데 같이 가요. 그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내 캐리어를 들어주고 지하철 노선도까지 설명해 주었다. 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첫인상이 더 깊어졌다. 이 나라의 음식 문화도 이 사람들처럼 따뜻한 걸까? 서울의 음식 문화에 빠지다. 서울에서의 첫날 밤, 나는 호텔 근처의 작은 한식당을 찾았다. 메뉴를 고민하고 있자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처음 오셨어요? 뭐 좋아하세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몰라요.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그러면 김치찌개 어때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집밥 같은 음식이에요. 라고 했다. 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가 한가득 담긴 뚝배기와 다양한 반찬들이 차려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다. 그리고 그 순간 뉴욕의 그 허름한 식당에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밀려왔다. 깊고 진한 국물 맛, 푹 익은 김치의 감칠맛, 그리고 입안을 가득 채우는 따뜻함. 이건 단순한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맛있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너무 맛있어요. 그녀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천천히 먹어요. 밥도 더 줄 테니까. 그 순간 깨달았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정의 매개체라는 것을. 골목길에서 만난 또 다른 이야기. 다음날 나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음식 문화를 체험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은 광장시장. 골목골목을 따라 들어가자 수많은 음식점과 길거리 음식들이 나를 반겼다. 호떡, 떡볶이, 빈대떡, 순대 처음 보는 음식들이지만 모두가 맛있어 보였다. 나는 빈대떡을 파는 작은 가게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여기 빈대떡 하나 주세요. 주인 아저씨는 능숙하게 반죽을 뒤집으며 처음 와요?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국 음식 문화를 배우러 왔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나를 빤히 보더니 말을 걸었다.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 미국 사람. 근데 혼자 왔어요? 네. 한국 음식을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나를 흥미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막걸리 한 잔 해야지. 나는 당황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들 웃으며 권하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주인 아저씨는 빈대떡을 더 얹어주며 이거 서비스예요. 라고 했다. 나는 미국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다. 음식이 단순한 주문과 결제의 과정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는 매개체가 되는 순간. 그날 밤 나는 호텔로 돌아와 생각했다. 나는 왜 지금까지 이런 음식을 몰랐을까? 이곳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나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단순히 맛과 기술을 넘어선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다. 뉴욕에서는 레스토랑이란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 불과했다. 손님은 돈을 내고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식당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서 따뜻한 오뎅 국물을 공짜로 나눠주는 주인,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가는 손님에게 조심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는 아주머니, 그리고 서로 처음 본 사이인데도 한 테이블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한국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한국 음식의 정치인이란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는 한 식당 주방에서 일해보기로 결심했다. 낯선 주방에서의 하루, 광장시장에서 만난 빈대떡 가게 주인 아저씨에게 부탁해. 나는 하루 동안 그 가게의 주방을 체험해볼 기회를 얻었다. 물론 요리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반죽을 나르고 재료를 손질하는 간단한 일들을 도울 수 있었다. 아침 일찍 도착한 주방은 벌써부터 분주했다.
기름이 튀는 소리, 반죽을 붙이는 냄새, 주방을 오가는 사람들의 대화.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듯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방을 이끄는 사람들의 태도였다. 제임스, 빈대떡은 반죽이 중요해. 밀가루와 녹두의 비율을 잘 맞춰야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나지. 주인 아저씨는 나에게 가르치듯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죽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문득 그가 하는 말에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다. 그는 요리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마음가짐을 설명하고 있었다. 손님이 맛있게 먹으면 그게 제일 기쁜 거야. 손님이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 그날 하루가 보람차지. 이 말이 나를 멍하게 만들었다. 나는 뉴욕에서 완벽한 맛만을 쫓아다녔다. 소금 농도, 플레이팅, 질감, 향 모든 것이 정확한 기준에 맞아야 했고 평가원으로서 나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점수를 매겼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음식은 사람에게 온기를 전하는 수단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맛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어느 노인의 한마디. 그날 밤 나는 종로의 작은 해장국집에 갔다. 주방 체험을 마치고 몸이 피곤했지만 뜨끈한 국물이 간절했다. 식당 안은 퇴근 후 저녁을 즐기는 직장인들로 가득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해장국을 주문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장국이 내 앞에 놓였다. 나는 조용히 국물을 한 숟갈 떴다.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입안을 감싸는 순간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때였다. 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다. 젊은이, 어디서 왔소? 나는 익숙하게 대답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래? 근데 혼자 먹네. 네. 한국 음식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자신의 국밥을 한 숟갈 뜨며 말했다. 음식은 혼자 먹으면 반쪽짜리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다. 뉴욕에서 나는 혼자서 최고급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며 미슐랭 평가를 해왔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요리를 먹으며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처음 본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조용히 국물을 한 번 더 떠먹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곳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다. 음식은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뉴욕으로 돌아가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처음 뉴욕에서 방문했던 그 허름한 한국 식당을 다시 떠올렸다. 식사 후 건네받은 작은 믹스커피 한 잔. 그것은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다.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마친 후 잘 가라는 작은 배려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이 단순한 한국 식당의 문화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가진 정칭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뉴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미슐랭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전까지 나는 완벽한 맛과 기술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것을 통해 전해지는 감정 속에 있었다. 나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나는 단순한 미슐랭 평가원이 아니라 음식이 가진 진짜 가치를 찾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뉴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한국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광장시장에서 맡았던 기름진 빈대떡 냄새가 떠올랐고 아침마다 믹스커피를 마시며 한국 식당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생각났다. 내가 미슐랭 평가원이 된 이후 이렇게까지 한 나라의 음식 문화에 깊이 매료된 적은 없었다. 프랑스에서 정통 미식을 배울 때도 일본에서 섬세한 가이세키 요리를 접했을 때도 나는 그저 기술과 완성도를 평가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달랐다. 나는 깨달았다. 음식이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단순히 맛을 넘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교감,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진정한 음식의 가치가 완성된다는 것을. 뉴욕의 작은 한식당을 다시 찾다. 나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뉴욕에서 다시 그 작은 한국 식당을 찾았다. 처음 그곳에서 식사를 했을 때는 단순히 맛있는 한식당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한국 음식이 가진 정칭을 뉴욕 한복판에서 전하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순두부찌개를 주문했다. 식당은 여전히 허름했고 특별한 인테리어도 없었지만 따뜻한 분위기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잠시 후 할머니 주인장이 직접 가져다 준 뚝배기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한 숟갈 떠먹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맛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는 맛이었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장이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요. 손에 쥐어진 작은 종이컵. 뉴욕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이 작은 믹스커피 한 잔에 담긴 의미를.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인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또 와요. 배고플 땐 언제든지. 미슐랭 평가의 새로운 기준. 나는 다시 미슐랭 평가원으로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레스토랑을 평가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플레이팅이 완벽해야 했고 맛의 균형이 정교해야 했으며 최상의 재료를 사용해야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기준을 추가했다. 이 음식에는 사람이 담겨 있는가? 나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철학, 그리고 손님들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요리의 기술과 완성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미슐랭 가이드에 새로운 리뷰를 남겼다. 미슐랭 평가, 뉴욕의 작은 한국 식당. 별 5개, 뉴욕 한복판의 허름한 작은 한국 식당.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유명 셰프가 있는 곳도 아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그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가치를 발견했다. 음식은 단순한 맛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 속에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손님들에게 전하는 정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먹은 순두부찌개는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따뜻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주어진 작은 믹스커피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다시 방문하라는 따뜻한 인사의 의미였다. 진정한 음식이란 단순한 미식매실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곳. 미슐랭 가이드는 이곳에 별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곳이 내 인생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에필로그 음식의 진짜 의미를 찾다. 그날 이후 나는 평가원으로서 더 이상 완벽한 맛을 찾지 않았다. 대신 사람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곳을 찾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미슐랭 가이드의 기존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다. 대신 음식이 가진 진짜 의미를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를 돌며 사람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곳을 찾아낼 것이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미식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음식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신한다. 음식이란 결국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